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뉴욕 증시 좋네요. 주말에 나올 고용 보고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서프라이즈급이었고 또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네. 예. 빅 서프라이즈죠. 예. 예. 4.2%에서 4.1%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가니까 지난달이 4.22, 이번에는 4.05니까 네. 반올림해서 4.1. 숫자는 아주 좋습니다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저렇게까지 월가 예상하고 동떨어지는 거는 자꾸 저렇게 지표가 너무 동떨어지는 것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마사지설이 있죠. 예, 저러다가 또 1년 후에 가서 우리 또 지난 1년치 한번 수정했더니만 또 지난번 우리 경험했던 것처럼 한 80만 개, 100만 개 우리가 좀 과하게 계산했네. 이러면 또 얼마나 웃기게 되나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싶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는 노랜딩 시나리오까지 언급될 정도로. 경기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진짜 많이 뛰어버리는데 미국채 단기물이. 그렇죠. 아까 이렇게 굿모닝 마켓 스토크했습니다만 이제 11월 달 예. 50bp 소위 말하는 비컷 인하 예상은 시장에서 전혀 오히려 고려 안 25bp 인하 얘기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나오고 예. 동결도 아주 미미하지만 염두에 네네네. 두는 그런 흐름이 하루하루가 다른 게 시장 같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또 한번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됩니다만 네. 이번 주도 좀 정신줄 딱 잡고 하려 했더니 또 수요일 날 또 논다네요. 중요한 날이죠, 한글 날. 한글날 중요하죠. 예. 한번 지난주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금요일은 대체로 상당히 좀 좋게 끝난. 좋게 끝났죠. 네, 원래 한 주간 보면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제 아기 어렸을 때 아이가 그 뽀로로 대통령이라고 불렀는데 뽀로로 아시죠? 예. 그 주제가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돼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예. 노는 장이 제일 좋았습니다. 노는 장이 홍콩 장이 제일 좋았고요. 그러니까 중국 장이 사실은 월요일만 열리고 나머지가 안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월요일 날 확 올라서 그냥 한 주가 쭉 가면서 예. 지금 보시면은 홍콩만 거의 10% 올라서 끝났고요. 그냥 한 주. 예. 나머지는 사실은 보면 금요일은 좋게 끝났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한 주간은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니케이,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다 마이너스 3, 4%대 약세였거든요. 미국은 거의 보합 수준, 예. 퍼 올라서 끝났는데 굳이 한 주를 보자면 제가 따로 그리지는 않지만 U자형 그래프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한 주가 차라리 그러한 그 많은 변수들을 소화해내는 가운데 차라리 굳이 안 열려도 될 정도의 그런 변동성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표가 시사하는 바가 그러네요. 금요일 장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좋았지만 지난 한 주 보니 대체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다 부진했네요. 맞습니다. 네. 예. 오늘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 방에 다 반영하다면서 또 부양책도 계속 언급이 나오던데. 적어도 금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에 상자에 있는 중국 ETF, 네. 골든 드래곤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1%대 이상 플러스로 계속 좋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예. 놓고 보면 오늘 중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급락을 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렇게까지 네. 가지는 않지 않을까 좀 싶고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중국의 장은 상당히 장기 투자하기 참 어려운 장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대부분 뾰족한 산을 그리거든요. 네네. 미국의 무슨 장가게나 이런 데 가면은 산들이 다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뾰족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이게 중국의 CSI 300이나 MSCI 차이나 지수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보시면은 뾰족한 산들을 그렸던 거를 과거에 5번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특히 많이 올랐던 5번 중에 3번의 큰 빅 랠리, 소위 네. 말하는 100% 이상, 거의 시장이 더블 이상 가는, 그랬을 때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으로부터 시작이 됐었다. 첫 번째가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거의 끝 무렵에
중국이 사실은 그 당시에 나서갖고 대규모 부양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대규모 랠리 거의 지금 CSI 300이 보면 125% 저 기간 동안 올랐었고 네. 그 다음에 2014년, 15년도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 그때도 CSI가 거의 100% 이상, 그러니까 더블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부양책.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경험이 지난 2005년도 이후에 거의 20년 동안 대략적으로 중국의 그 대규모 부양책이 있었으면 중국 본토주의 상승이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접근할 텐데 예. 지금 바닥 대비 지금 중국 본토주가 한 25% 정도 올랐죠. 예.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과거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긴가민가하지만 중국 상황이 옛날하고는 다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긴가민가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빈집털이인 상황. 빈집털이. 예, 시장이 가벼운 상황에서 지금 과거의 그런 좋았던 경험들, 단기에 급등을 한다는 경험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오히려 지금 아시아권에서 신흥국에 투자하던 돈들이 일부러 중국을 사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한 주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중국의 랠리가 단기간에 상당히 위험성이 커 보이, 변동성이 커 보이긴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소위 이제 기세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글로벌 정치 동향 갖다가 매주 이렇게 한번 한눈에 보이도록 해주시는데 어떻게 송 대표님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가 지금 보니까 지난주 그동안에 거침없이 달려왔던 인도인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4.54% 주간 하락률이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진 증시 중에 저 상위에 가 있네요. 네. 여기가 저는 이렇게 높게 했는데부터도 한 1년 더 가까이 막 날라오다가 네. 혹시나 여기서 네. 그게 있을까요? 지역별 아니면 국가별 이렇게 또 로테이션 같은 게. 로테이션 내지는 롱숏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지금 그건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인도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두 번째로 중동발 리스크에 가장 노출이 크다. 인도가 왜냐하면 100% 석유 수입국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100불대 이상으로 뭐 200불까지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뛰어오른다면 경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아시아권에서는 뭐 우리나 일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인도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지난 한 주간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리스크의 잠재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컸다. 플러스 사실은 중국의 대체로서 인도를 봤는데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인도에 들어왔던 돈이 일부는 다시 중국으로 빠져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난 한 주에 상당한 로테이션으로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상황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지난 주말에 나온 소식은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지표들 발표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뭐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뭐 빠르게 가파르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잖아요. 예,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50bp 인하 비컷이 실수였다. 예. 라고까지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머스가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까? 예. 아, 그래서 예. 이게 엄청난 큰 실수는 아니지만 실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하. 너무 성급했다. 이제 예,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이제 하거든요. 이제 어쨌거나 서머스가 오래간만에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그도에 좀 과도하게 떨어졌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예상을 하고 미리 선반영해서 금리가 너무 많이 빠졌던 것들이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 주 한 주 널뛰기입니다, 사실은.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다 내려갔었거든요. 네네. 미국 기조에서. 근데 이번엔 거꾸로 이제 미국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스위스, 일본은 조금만 움직여도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왜냐하면 금리 레벨 자체가 워낙 낮잖아요. 0.5, 0.9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미국 옆에 붙어 있는 캐나다 또 그다음에 중국발 소위 이제 대규모 랠리 때문에 호주 뭐 이런 적이 전반적으로 소위 시장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향후의 시장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나오는 경제 지표에 대한 반응들을 하면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텐데 적어도 지금 그 사이에 금리의 수준이 좀 과하게 내려왔다는 것만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그 소위 경제 지표를 소화하면서 조금씩은 레벨들이 조금씩 업되는 그런 식의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리가 저렇게 급하게 뛰다 보니까 특히 미국이 그리고 단기물은 유난히 또 이제 연준 정책을 반영한다는 단기물이 저렇게 네. 더 장기물보다 더 급하게 뛰고 하면서 달러도 강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9월 27일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휴일이 많아서 이제 조금 한번 복귀를 해보면 9월 27일 금요일 날 달러 인덱스가 뭐 100 근방까지 갔습니다. 그게 지금 102.54니까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9월 27일 날 8원 60전 하락, 그리고 30일 날 9월 마지막 날 10원 80전 하락, 서울 외환시장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10월 1일 국군의 날 놀고 2일 날 수요일 날 와갖고 순식간에 11원 50전에서 그 9월 말 낙폭 이상으로 올라버리고 또 하루 쉬고 와서 지난 금요일 날 14원 40전 올라서 33원. 뭐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 NDF가 지금 유럽장에서 49원이고 NDF에서는 46원이니까 이거 오늘도 한 15원 이상 오를까 상황. 우리 서울에 또 환율이 또 며칠 사이에 획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 이러면 지금 달러 강세라고 다시 달러 강세 재현을 갖다가 대비해야 될까요? 제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네. 2, 3주 전에 그 소위 빅컷이 있은 그 빅컷 다음에 있은 다음에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약달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에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네, 제가 네. 말씀드리면서 네. 바클레이즈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빅컷, 그러니까 소위 첫 금리 인하 전에 보통 한 1년 전부터 미리 선반영해서 약달러를 갔다가 오히려 빅컷이 있고 나면 오히려 이게 너무 급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달러는 한동안 강달러로 간다. 정상적으로 예.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래서 달러 포지션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겠다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실 건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 첫 번째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하.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 주간 보면 통화 강세가 유일하게 나타난 거는 멕시코 페소밖에 없습니다. 달러 대비 유일하게 강으로 간 거는 멕시코 페소인데 멕시코 페소가 연초 이후에 가장 약했던 통화거든요. 이게 저쪽이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 때문에 좀 더 이제 좌파 정부라는 불안감 예. 때문에 사실은 달러 대비 약세로 갔다가 지난 한 주는 이제 이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하면서 이제 돌아선 감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달러 대비 약세로 간 거다. 통화 약세, 어허. 환율 상승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연준의 빅컷이 있을 만큼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차트를 갖고 왔는데 뭐냐면 소위 시티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치 대비 더 높냐 낮냐.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샥 이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샥하고 똑같은 거죠. 보시면 이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예상보다 좋은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예상보다 나쁜 겁니다. 근데 지금 위에 플러스 수치로 나오면 시장 예상보다 지표가 좋다. 예. 이제 네. 그 흐름을 갖고 이제 네, 네. 만든 건데 상당 기간 사실은 한 2년 동안 미국의 지표는 특히 지금 연초 이후에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서프라이즈 지수가 우하향하면서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연준도 사실 빅컷을 한 건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우상향을 쭉 해서 드디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의 기대치, 예상치보다는 더 좋게 나오면서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달러가 강달러로 갈 수 있는 예. 기반이 이미 만들어졌고 상대적으로 달러 지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 쪽, 예. 유로존 쪽은 오히려 지금 저 아래쪽에서 좀 헤매고 있는 거죠. 아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지금 예상치보다 안 좋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원래 통화 환율이란 건 상대적인 건데 미국의 경기가 뭐 생각보다 좋든 나쁘든 그거보다 그 상대방 국가가 더 나쁘면
달러는 강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너무 약달러에 배팅할 필요는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중동발 리스크, 이것도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합을 놓고 봤을 때 달러 포지션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그러한 그 판단을 미리 내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유가가 급등하고 이게 또 업종별 수익률에도 영향을 줬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한 주도 이게 그 금요일만 보면 뭐 IT 좋고 뭐 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 주를 놓고 보면 또 조금만 길게 놓고 봐도 상황이 다르다. 네네. 결론은 유가가 모든 걸 좌우했다. 그러게요. 아까도 하셨지만 이제 노는 게 제일 좋았고 전체 시장으로 보면 네. 지난 한 주 업종으로 보면 에너지 업종이 미국에서 월등히 앞섰습니다. 보시면 거의 7%. 그러니까 업종 지수가 7% 올랐으니까 엄청 오른 거죠. 물론 그 사이 부진했던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유가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에너지 업종이 첫 번째 받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 지수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선방했던 건 유틸리티, 금융, 통신 서비스 뭐 이 정도고, 나머지 저 아래쪽에는 필수 소비재, 부동산, 그 사이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분야가 좀 빠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지금은 중동발 그 변수, 그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그것이 업종의 그러한 수익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중동발 리스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건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건 네타냐후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맞네요. 모든 나라가 다 말리고 있는데 예. 모든 나라가 이제 이거 뭐 미국 포함해서 예. 유럽이고 프랑스의 뭐 마크롱도 포함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할지 알 수는 없는데, 뭐 적어도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동재 이건 몇 차로 표시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중동 전면전에 대한 우려는 정말로 거의 목에 찬 수준까지는 올라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오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정확히 1년 전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한 1,000여 명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한 200명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던 그게 정확히 10월 7일이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1년 전 얘기인데, 이걸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그러니까 기념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이촉즉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하거나 네. 둘 다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이란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특히 정유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오픈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어차피 못 팔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사실은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네타냐후 보고 공격하지 마라. 할 거면 네, 다른 거 해라. 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 달간 특히 완전한 전 세계 그런 그 파워의 공백이 생긴 요 상황을 지금 100% 활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놓고 보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한쪽으로 배팅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렇게 뭐 자막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이렇게 요약해서 내가 이스라엘이면 이란 유전 공격 안 하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 중체대한 국제정세 문제에 뭐 비유가 좀 저급하긴 합니다만, 왜 영화에서 조폭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거 할 때 진짜 부하들이 뭘 어떻게 위협을 가해보겠다고 뭐 연장을 꺼내든지 분위기 그거 했을 때 큰형님이 앉아라 했을 때 그게 그냥 앉으면은 그게 큰형님의 권위가 있는 거고, 그렇죠. 큰형님 말에 진심이 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 제사란다 보내드리라 했는데도 나가는데 뭐 이렇게 그걸 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영이 안 서는 거고, 아니면은 그 큰형님의 그 말 가운데에 뜻이 뭔지도 사실 저는 미국의 진정한 내심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확전을 갖다가 진짜 막고자 하는 건지, 그렇다면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진짜 세계 평화를 갖다가 유지하는 과거의 미국의 위상이라면은
그렇게 할 만한 힘과 의지가 있는지도 사실 의심스러워요. 네타냐후만 몰아세우기에는. 미국이 진짜 과거의 그 미국처럼 어험하면 모두가 알아듣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지금 네타냐후가 저럴 수 있을까요? 이란이 감히 저렇게 확전이 불가피해 보이는 저런 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 싶다면은 이 부분은 계속 살아있는 리스크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시장의 반응은 왠지 약속 대련처럼 보는 느낌?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도 계속 이스라엘 증시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하필이면 또 지난 3일간 이스라엘이 휴장이었습니다. 왜 또 무슨 절기였나요? 예, 그 유대절 그 신년 3일간 네, 노는 네. 2박 3일간 노는 거기도 이제 이스라엘식 설이었구만. 예,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또 거기도 노는 게 제일 네. 좋아해갖고 지난주 금요일인가 월요일 장 열리고 그다음에 안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제일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그 바로미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증시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 주부터 열리면서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이것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한번 꼭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말에 나온 고용 지표 자세히 좀 뜯어볼까요? 지금 오늘 이게 국내 증시에 또 호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니까요. 좀 네. 볼게요. 일단은 뭐 당연히 이거 아까 말씀드린 빅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야 이거 월가 그 전문가들이 필요해 뭐 이런 야, 이거 맨날 틀리는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직전이 지금 16만 개 정도였고 그다음에 예상치가 15만이었는데 이것도 될까 말까 말했는데 25만이 발표됐단 네.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그래서 이게 소위 서머스가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너무 성급했다. 연준의 예, 빅컷이 빅컷이 너무 네. 뭐 이런 얘기도 한 거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시장에서 일부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깜짝 놀란 게 시당 간 평균 임금 상승률 이게 이제 지금 0.4였는데 이게 연율로 하면은 거의 한 4% 지금 전년 동월 대비라면 4% 다시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CPI가 2% 초중반대인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4%면 그러면 이게 다시 혹시 이게 CPI를 또 길게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다만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지난 한 주간 그 앞서 발표된 게 ISM 제조업 지수랑 네. ISM 서비스업 지수 두 네네. 개가 있잖아요. 그 예. 하위 지표 중에 고용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부진했고 이건 50 미치면 우리 덜 뽑을 거예요. 뭐 이제 이 얘기인데 네. 이게 원래 예상도 덜 뽑을 거였는데 더 덜 뽑을 거예요가 제조업 분야고요. 서비스는 우리는 그냥 현재 수준에서 그냥 뽑을 거예요 했는데 그보단 덜 할 거예요라는 예. 전반적으로는 향후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치에 대해서 조금은 야 저 수치가 너무 세서 좋긴 한데 이거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나중에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들 만한 그러한 이제 소위 그 구매자 관리 지표들이 저런 식으로 나온 것 자체가 이걸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금 갖고 말씀드립니다. 오셔서 딱 보여주셨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 내에 하부 지수인 고용 지표가 저렇게 부진했는데 똑같은 9월의 고용인데 저렇게 노동부가 발표한 난파하면 저렇게 좋을 수가 있다? 사실 뭐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떤 기준 차이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굳이 제가 그 노동통계국 제가 그걸 변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말하면 9월이 참 힘든 달이랍니다. 이게 뭐냐면 8월 달이 예를 들면 학교가 놀잖아요. 방학을 하면 그런 순간 사실은 미국의 교사들은 실업자가 되는 삶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예, 평가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 그러한 비교 이런 게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것이 그걸 대충 비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계절 변동 소위 팩터, 조정 팩터. 계절 조정치라고 뭐 반영하는 저거. 예, 그 개수. 네. 근데 지금 보시면 9월의 비노급여의 계절 조정 개수가 지난 한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고지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마사지가 좀 심하게 들어가서 언제든지 이 수치를 과연 믿어도 돼라는 이제 얘기 너무 과하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거. 이건 나중에라도 주정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그 응답률이 네. 코로나에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년대의 평균적인 응답률이 대략 한 77.7% 호호. 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떨어져서 지금 62% 이번 9월달 특히 좀 많이 낮은. 그러네요. 그러면 뭔가 좀 틀릴 확률이 좀 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수치 헤드라인 수치만 보면 정말 저렇게 잘 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것이 좀 손이 탔거나 조금은 좀 대답이 좀 미흡한 거라 있어서 나중에 조정했을 때 이렇게 대규모로 올랐으면 대규모 하향 조정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여기에 지금 허리케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남부를 좀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분명 다음 달 고용 지표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한 달 수치에 너무 그러니까 일희 일비 뭐 이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8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7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8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간만에 지금 호가에서는 좀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61,300원으로 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7,6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1.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1만 원이고요. 현대차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42,000원. 기아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8,500원. 셀트리온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3,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 0.4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3,0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호가에서는 분위기 괜찮아 보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지네요. 지금 호가는 185,5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352,000원. 에코프로가 1.6%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91,100원이고요. HLB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87,300원. 엔캠 1.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99,8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보합 예상됩니다. 호가 107,200원. 클래시스가 지금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56,200원이고 삼천당제약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41,500원이고요. 이미 지난 금요일 3.7% 올랐었죠.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률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휴젤 1.9%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62,000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은 또 상승이 예상되고 글쎄요, 중국 쪽 이쪽으로 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그래요, 외국인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 약간 또 의문시 되고 반신반의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결국은 우리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상황인데, 네. 이 환율의 급등락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할지도 좀 사실 궁금합니다. 궁금한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사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프로그램 마칠 무렵에 그래도 2,580원 가보는 날 아닙니까 했더만 갔다가 이렇게 그냥 밀렸는데 이제는 지금 미국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 2,580이 아니라 이번 주 중에 2,600 그리고 2,640까지도 한번 꼭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네. 그게 그렇게 가주는 게 결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가주는 게 결인데 이제 어떨지는 한번 또 열어봐야 되겠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송 대표님, 자, 지표는 지표다 치고 결국은 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늘 하는 얘기가 실적이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가 내일이고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점점 우리 여의도에서 이렇게 예상이 낮아지던데.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JP모건, 웰스파고 이런 쪽에서 이제 실적 나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으로 접어드는데 네. 전자는 어떻게 지금 실적이 좀 어떻게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 사실은 실적이
그 3분기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향후 전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이던스가.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실적이 일단은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분위기상 보니까 3분기 수치를 이미 좀 많이들 낮추기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어쨌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일부는 나와서 사실은 거기에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실적 자체, 3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줄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뭐 일부는 기대 수준을 낮춰서 다시 뭐 높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어쨌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기다려야 될 거는 이번 것을 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갖고 삼성전자가 향후 4분기나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좀 더 중요해지는 뭐 늘 그랬지만 특히 그것이 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이 좋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고용 지표도 그렇고 특히나 지난번에 이제 연준이 비컷을 단행한 배경으로 하나가 이제 고용 시장이 약간 좀 둔화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50bp 인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뭐 마사지건 뭐건 이렇게 나온 거면 이제 뭐 50bp 인하는 물 건너간 것 같고 네. 25bp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보니까 주말 동안 그 뭐죠 인터뷰 중에 야드니 예. 되게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에드 야드니. 예, 에드 야드니. 그분은 연내 없을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대전제는 아까 봤던 25만 이것이 바뀌지 않는 숫자. 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거는 말씀하신 무착륙 시나리오고 예.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야든의 대전제는 그거죠, 사실은. 현재 그런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그 연말까지 가면 사실은 굳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50bp 컷을 했던 분들이 이번 고용지표 발표한 날 대부분의 글로벌 IB들이 다 25bp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금 짙은 검정색 선이 9월달 고용지표 발표 전,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가 발표 후인데 보면 다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대감들이 그래서 이 인하 컷의 그런 규모 자체를 낮춘다는 얘기는 연준이 인하를 덜 할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이렇게 보면 지금의 그냥 컨센서스는 연준이 애초에 얘기한 거는 지금 남은 거는 25 두 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해야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아니면 시장은 이렇게 나오면 25 한 번 정도 적어도 11월에는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것이 아까 말씀 주셨던 미국의 단기 금리가 강세를 보였던 네.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그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던 펜실베이니아 네. 그 버틀런가 그쪽에서 다시 한번 네. 얼마 만이죠? 다시 유세를 했는데 네. 그야말로 뭐 인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거기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뛰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방방 뛰고 막 그거 지원 연설을 했는데 엄청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대선 전국이 이게 지금 우리가 금년에 들어서 미국 증시 어쨌거나 10월 뭐 11월 초까지 미국 선거 전까지는 좋을 거야라는 어떤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대로였고 네.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지금 일본 총리도 지난번에 자민당 총재 당선 확정됐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응했는데 총리 되고 나서의 첫 일성이 그렇게 금리 인상의 그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또 그럴 때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서 시장을 달래니까 지금 달러엔 지금 149 근처까지 네네. 왔습니다. 순식간에 140개나 했던 게 150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니케이도 뭐 반등하고 했는데 조기 총선을 10월 27일 정도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더 땡겼죠. 네. 더 땡겼나요? 원래 예상보다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11월 하기로 10일 했던 정도라고 한 생각했는데. 10월 27일. 그렇다면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 아직 11월 초까지 있고 일본도 10월 27일까지는 있으면은 신임 총리가 설마 선거 앞두고 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만한 발언이나 정책을 내놓겠느냐. 그때까지는 그냥 시장 좋다에 배팅하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시바 시게루는 되게 영리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전략가고 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생각보다 그 소위 조기 총선 야당이 반발할 정도로 엄청 땡겼다는 예, 거는 예.
소위 이제 중간에 변수를 안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좀 분위기를 좀 타고 가겠다라는 거고 예. 지금 시장에 뭔가 악재가 될 만한 거 결국은 그러니까 소위 그 유권자들 마음에 뭐라도 나쁘게 발맞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대표적인 일성이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저 자막이 나오는 네, 추가 네. 금리 인상 지금. 환경이 아니다 지금은. 예, 지금 원래는 그전하고 완전히 네.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좋게 표현하면 유연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말을 바꾸는 거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정치인다운 있는데. 어떤 그거죠. 근데 말바꾸기죠. 뭐 예. 사실은 이시바 시기가 그 당내에서의 자기의 개파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면은 이번 10월 27일 선거가 제일 중요한 분이고 여기서 성공을 이끌어내야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시다 총리의 그러한 후원 개파들 그들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 말을 듣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본에서 나올 그런 악재는 특히 없어 보인다. 당분간은? 예. 근데 미국 대선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달이 항상 대선이 있는 데 10월 달이 변동성이 가장 심한 달이거든요. 그랬구나.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아직 10월 이제 시작해 갖고 11월 4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글로벌 증시에 어떠한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은 여전히 미국 대선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게 마음을 편하게 놓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 고용 보고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가 깜짝 외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5만 4천 명이 증가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실업률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태가 견조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그 이전에 발표된 ISM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쪽 지표도 여전히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에 따라 뉴욕 증시 3대 지수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그 영향을 받아서 오름세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7% 올라갑니다. 2,579포인트, 코스닥도 0.7% 상승합니다. 77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호가와는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지금 0.6% 떨어집니다. 6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와 수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6만 원 선을 좀 이탈도 하고 있네요. 59,900원입니다. 1% 하락이네요. SK하이닉스 1.4% 올라갑니다. 17만 6,700원. 지금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두 종목은 지금 온도차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AI 반도체 칩 수요가 굉장히 탄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124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고 또 2위 업체 AMD 주가까지도 폭등을 했는데 글쎄요, 국내 증시 쪽에서는 직접적인 밸류체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흐름은 좋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여전히 외국인의 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6만 원 선에서 좀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 상승합니다. 4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으로 100만 원이죠. 현대차도 1.4% 상승합니다. 2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1.2% 올라갑니다. 99,3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0.78% 올라갑니다. 194만 4,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이고요. KB금융이 0.48% 상승으로 8만 3천 원이고 포스코홀딩스도 1% 올라갑니다. 3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만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4% 올라갑니다. 이거를 연속 상승세네요. 18만 6천 원이고요. 알테오제는 소폭 내림세 약보합권으로 35만 5,500원.
에코프로가 2.9% 강세입니다. 92,200원. HLB가 3.7% 올라갑니다. 89,000원이고요. 엔캠도 상승합니다. 1.78% 상승하면서 205,0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 지금 현재 1.3% 하락입니다. 105,900원.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삼천당제약 1.2%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1,500원.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나오고 있고요. 휴젤은 0.3% 상승합니다. 257,500원. 리노공업 0.4% 떨어지면서 19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리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좋네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도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리튬 관련주 내에서는 중앙첨단 소재가 9.5% 강세입니다. 11,060원이고요. 강원에너지도 지금 6.7% 강세입니다. 강원에너지가 13,1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나노텍도 3% 이상 올라갑니다. 11,900원. 그리고 이녹스가 1% 이상 상승 중이고요. 세비캠 2% 이상 올라갑니다. 25,600원. 그밖에 세방전지, 리튬포어스가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도 그럼 좋습니다. 특히나 소재 부품 쪽에서는 메가터치가 지금 24% 급등을 합니다. 5,000원 선까지도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상신 EDP도 3.4% 상승하면서 11,710원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나노신 소재 2% 안팎으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4.3% 강세 121,800원. 그밖에 TCC 스틸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15% 가까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테이펙스, 제이오 올라가고요. 그밖에 윤성 FNC 또 동원 시스템즈, 강원에너지 8%, 7% 올라갑니다. 와, 2차전지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필레에너지도 6% 강세고 나인테크도 5% 강세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2차전지 섹터가 계속해서 좀 가격 조정을 받아온 만큼 이제 메리트가 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2차전지 관련주가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도 흐름 좋네요.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지주, 동국심. 보통 이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이슈가 있을 때 좀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뒤늦게 또 움직임, 또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빠르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2,08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48억 원, 67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38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0억 원, 3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최근에 달러 흐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달러 환율 12원 60전 상승한 1,346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달러엔 환율 오름폭을 갖다가 못 쫓아가다 보니까 엔원 환율은 오히려 지금 100엔당 900원대 초반으로 904원까지 내리는. 네. 엔화 이제 우리 원화가 이제 엔화보다는 이제 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수가 또 동시효과하고 또 느낌이 다르네요. 달라요. 그리고 아까 우리도 언론이다 보니까 다른 데처럼 삼성전자 6만 원 붕괴라고 자막이 나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머니쇼에서는 붕괴 같은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6만 원 하회 내지는 저는 6만 하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정민 앵커께서는 정확하게 하셨어요. 저도 붕괴란 단어를 그렇게 붕괴란 좋아하진 단어 않아요. 참 안 좋아하고 6만 원 선 공방 하회,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6만 원 좋겠는데. 등락. 예. 저는 이게 확실하게 한 게 언론에서 이 붕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꼭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저에게 생생한 거는 2007년 그때 금융위기 왔을 때 우리 하도 그때 중공업 호황이라 가지고 막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몇 년치를 다 내다 팔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899원 60전을 찍었습니다. 10월 달에 2007년 10월 달에 그때 온통 900원 붕괴라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때 이제 모니터 앞에 있었을 때인데 네. 제 기억에 20초를 못 머물렀습니다. 금방 그냥 900원대로 올라섰고 네. 바로 한 2, 3개월 후에 또 1,000원 올라서고 2009년 3월 달 우리 그놈의 1,600원 정확하게는 1,597원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저도 사실 조바심 내거나 설레발 치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예, 네, 맞아요. 붕괴 이런 거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자극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그걸 할 수가 있죠. 네. 판단에 좀 이렇게 그렇죠.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안 그래도 2차 전지주가 좋은데 잘 됐네요. 이제 우리가 경공매 그동안에 월요일 날 다루다가 충분히 네. 좀 다뤘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그렇죠. 이제 섹터별로 가는데 오늘 첫 코너가 이제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따 하우머니 업종 돋보기요. 그러니까 맞아요. 업종 돋보기가 그거라서 그 계속해서 우리 저 증시 타임 이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오늘 좋은 정보 얻으실 것 같네요. 네. 제 역할을 다 하시네요. 이제 저도 이 정도는 늘어야죠. 벌써. 좋습니다. 그 오늘 국내 증시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아니 삼성전자는 지금 좀 이렇게 문매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또 오히려 흐름 좋고요. 참 온도차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소위 그 HBM 중국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것이 결국 가르는 거 아니냐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 벌써 한 주 지났다고 우리가 이제 잊어먹고 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 안 팔아 그랬는데 중국이 드디어 우리 안 사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일단 중국의 익스포저가 많은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부담이잖아요. 사실은. 그 측면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거는 이제 바뀌지 않을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그런 등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내년 내후년에 주가를 좌우할 거는 결국은 중국향 매출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것이 이제 판별이 나야. 그게 안 돼서 사실은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엔비디아 쪽으로도 세게 못 들어가고 중국에 대해서 막힐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좀 흘러내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좀 해소가 그래야만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좀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는 일희일비할 수 있는데 급등락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펀더멘탈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이번 잠정 실적도 중요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실적 사실 미국 쪽에서도 지금 주요 금융주들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 개막이 되는데 뭐 미증시 수익률 좋았잖아요. 그럼 기업들 실적도 괜찮겠죠? 아마도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제가 항상 무슨 장대 높이뛰기 이런 거 비유하면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얘기했는데 7, 8월은 이게 약간 이제 입에 쓴 약이 몸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기대 수준이 많이 낮춰졌어요. 그래서 10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2분기는 거의 뭐 큰 조정 없이 맞이했고 다행히 이제 잘 넘어섰는데 3분기는 엄청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지금 검정색 선이 지금 3분기에 지금 S&P 500의 주당 이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균 이익인데 보시면 사실은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7, 8월 동안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면 좀 불안하니까 점점점 수치를 낮추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 장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주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애널리스트 수치가 대체로 후행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어서 이번 실적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10월 달에 큰 변동, 사실 대선 앞두고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이 크게 뭔가 장애물로는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저 섹터별 등락률이라서 필수 소비재가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진 주간이었는데 지난주가 뭔가 좀 경기 침체 우려가 크고 이럴 때 이제 오히려 필수 소비재는 아웃퍼폼 하기도 합니다만 자 지금 우리 나라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쪽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좀 최근 시세가 좋았거든요. 우리 송 대표님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오늘도 일본 증시에 비하면 이따 중국 열리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또 이렇게 한숨 내지는 욕이 나올 만한 지수 흐름이긴 합니다. 그 와중에도 좀 유망한 섹터가 이렇게 좀 보이신다면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표현하면 좀 나눌 필요가 있다. 나눌 이제, 필요가 있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좀 너무 한쪽으로 좀 2차 전지 쪽 말씀하시는데 예. 10월 12일 사실은 로봇택시 로봇택시. 이 이후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콜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예. 예, 크게 나올 게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로봇택시가 이게 비용이 되게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고정 비용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그냥 사람이 대리운전 하듯이 우버가 하듯이 이게 더 싸답니다. 근데 이거 과도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그러면 돈을 또 못 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예, 전기차 자체는 지금 계속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그래서 네. 결국은 오늘 이따가 중국 증시 열리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튬. 네, 리튬 가격이 그나마 좀 바닥치고 처음 들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차 전지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근반적으로는 전기차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ESS 쪽으로 이것이 확장이 되는지 여부 이게 중요하고 제약바이오는 말씀 잘 주셨는데 제약바이오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부진할 때 필수 소비도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거기에 성장주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거기에 대안책이 보통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 몇 개월간 상당히 미국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좋았죠. 강세를 보이고 예.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선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해리스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해리스가 되면 제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두 업종이 금융과 제약 두 업종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규제를 많이 받을 거라서.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은 그런 규제는 생각보다 좀 덜 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말씀 주신 대로 이 이후로 나타날 수 있는 결국은 지금 10월 이후에 지금 10월 한 달 사이에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딱히 특별한 방향성 자체가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특정 업종을 놓고 지금 여기서 뭔가 시세를 엄청 내려고 지금 플레이를 하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금 M7하고 S&P 493개 아하. 예, 예, 두 개의 예. 방향성 자체는 지금 우리가 많이 본 차트입니다. 이게 작년 4분기가 피크였고 1, 4분기 이후에 지금 녹색선 매그니피션트 7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걸 제외한 493개는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돼서 4분기에는 드디어 비슷해지고 어허. 이게 내년도 가면은 역전될 거라고 지금 보고 네. 있거든요. 예.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에서 기대는 결국은 동일 쪽, 그러니까 결국은 M7에다가 너무 배팅을 하는 것은 이제는 좀 과해지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실은 차트들 보면 최근 3개월 주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저 밑에 있는 게 우리가 M7 최근 한 달 좋긴 했지만 M7이 7월 초 이후에 보시면 제일 부진하고요. 반등을 예. 하긴 했지만 예. 중간이 S&P 500 시가 가중 스파이 지표고 저 네. 위가 RSP라고 그래갖고 S&P 500 동일 가중 ETF입니다. 야. 동일 가중이 제일 좋잖아요. 예. 결론적으로는 M7의 효과가 제일 약한 부분이 제일 좋은 성과를 아하. 내고 있다라는 걸 보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연초 이후에 워낙 주마가편으로 달려가던 그 관성이 있어서 여전히 IT 막 이렇게 정보 기술 하지만 실제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제는 거기서 돈이 빠져나와서 나머지에 뿌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재정적으로 좀 분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실 이제 속도의 문제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 기조잖아요. 이럴 때 실제로 기업들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이익이라든지. 이게 이제 약간 트리키하다고 표현하죠. 상당히 네. 까리. 우리 표현하면 이게 영어로 트리키하면 저는 네. 우리 표현하면 까리하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단어는 생각 안 나네요. 예, 근데 그게 가장 그 뉘앙스를 제일 네. 잘 표현할 것 같아요. 까리하네요. 예, 예. 이 왜냐하면 과거 198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던 시기에 그때 미국의 전체 기업 이익이 증가를 했었냐? 네. 증가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이번 실적도. 근데 조금 길게 놓고 보면 연준이 왜 금리를 인하하겠느냐 이거죠. 사실은 뭔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게 놓고 보면 지금 내년 말까지 적어도
150bp는 인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연준의 표를 예.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에는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이거는 이제 상장 기업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전체 기업입니다. 예. 미국의 전체 기업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붉은색 선인데 지금은 플러스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익 증가율을 내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결국은 따라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아하. 이게 이제 사실 부담인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미국의 이익은 아까 봤지만 오히려 좀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단기적으로는 지금 분명 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느냐? 이제 지금 미국의 마진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이. 기업들이 예, 이걸 좀 적게 보면 기업의 마진이 좀 되게 좋긴 한데 엔비디아는 GP 마진이 뭐 70 몇 퍼센트 몇지 않습니까? 예, 예.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결국은 이걸 좀 큰 틀에서 보면은 GDI라고 하죠. 국내 총소비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비중, 결국 그게 마진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이것이 1929년 대공황 이전 그때 가장 높았던 수준까지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 나라가 미국 내에서 소득을 창출해냈을 때 거기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게 제일 높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아하. 좋은 거에 포커싱을 할 거냐, 좋을 수 없다는 거에 포커스를 할 거냐. 이제는 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쁠 건데 미국 투자하실 때는 이것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이제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야 될 신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내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것 자체는 오히려 신흥국에는 오히려 큰 힘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 결국 기업이 이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이번 실적 전망에서 내년도 전망에 대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조금 혼란스러워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까지 중국 국경절. 오늘까지? 오늘까지. 아, 오늘까지? 네. 아, 그러네요. 내일 이제 중국 지난주 월요일 날 열렸었고. 그렇죠. 맞아, 네. 맞아. 네, 네. 오늘까지 국경절. 내일 보셔야 돼요, 중국은. 네. 근데 결국 뭐 대표님한테 밸류업 프로그램 내지는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는 질문도 못하고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좀 신랄한 비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돈 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라든지 좀 준비해 주시면. 과제를 요새 내들. 아무도 밸류업 얘기를 안 하네요. 그게 왜냐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일단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예. 네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본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